안녕하세요. 딜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이어야 하는데 실수로 앞부분을 날려먹어가지고요. 이게 세 번째 동영상이 됐네요. 오늘은 신입 사내 변호사님이 회사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실 합격률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요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합격의 기쁨도 사실은 잠시, 이제부터 바로 새로운 난간, 이제 취업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많은 사내 변호사님들이 글쎄 얼마나 될까요? 한 5, 600명? 한 해 5, 600명 정도의 사내 변호사님들이 사내 변호사로서 변호사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회사에 가는 게 좋은지, 사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등등 사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사내 변호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2001년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업법무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 사실 그때쯤엔 사내 변호사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포스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 외국계였던 지이캐피탈, 아스인다스 자산운용, 그리고 다시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귀국해서 OCI, 마지막으로 휴맥스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을 했고요. 총 합해서 한 14년 좀 넘게 제조, 금융, 또 뭐 국내, 해외 여러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이렇게 좋은 경력은 아니고요. 여러 후배님들이 이런 건 닮으시면 안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때는 조금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입 사내 변호사님들이 회사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를 검토해 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신입 변호사님들이 보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회사의 네임밸류, 연봉. 사실 뭐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 대학교 가는 걸로 따진다고 하면은 스카이를 가야지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뭐 중요하긴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총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가 인더스트리, 세 번째가 회사의 실적과 성장성, 네 번째가 조직 문화. 이 4가지 꼭지에 대해서 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특히 뭐 경력 사내 변호사님이 아니라 신입 사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울 수 있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뭐를 배워야 될까요? 신입 변호사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변호사로서 역량을 배우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법률 쟁점을 파악하는 이슈 스파팅 능력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답을 찾는 리서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 찾은 답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리걸 라이팅 능력입니다. 사실 뭐 많은 사건을 다루고 많이 다뤄보면은 뭐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한 도제식으로 위에 팀장님이나 선배님이 내가 검토한 거에 대해서 빨간펜 선생님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 하시는 팀장님이나 선배님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시다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형 로펌에 이제 취업하신 변호사님들이 성장이 굉장히 빠른데요. 성장이 빠른 이유는 다른 거 없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선생님이 많고, 두 번째,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거. 하지만 그에 비하면 사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법무팀이 구성되어 있고 법무팀장님이 변호사인 그런 회사를 선택하신다면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이 아니더라도 본인보다 한 3, 4년 선배님이,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경력이 조금 더 있는 선배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역시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일 자체를 각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회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 같으면 요새 보면 사실 대기업의 특정 사업부서의
변호사 한 명을 뽑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회사에서 사업부서에 그런 신입 변호사님들을 한 명씩 넣는 거는 또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사업부서의 요구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라. 법무팀에 보내니까 너무 늦더라. 그래서 사업부서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기 계시는 사내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점 있죠. 사업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변호사로서 역량이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일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혼자 있는 곳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작은 중형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뭐 안에 팀이 구성되어 있고 팀장님이 변호사시고 하면 그쪽이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사실 두 번째도 많이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은 산업입니다. 산업, 인더스트리. 뭐 그냥 우스갯말로 판사는 권위로 살고 검사는 권력으로 살고 변호사는 실력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 변호사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너럴리스트예요. 모든 방면의 이슈들을 다 다뤄야 됩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인사, 조세, 기업 법무, 계약 검토, 뭐 필요하면 형사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럼 나는 뭐의 전문가이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내 변호사는 인더스트리 전문가가 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금융에 있다. 아니면 나는 통신에 있다. 아니야, 나는 소셜 커머스에 있다. 난 제조에 있다. 하면은 그 산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따라서 만일 대형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가 본인이 어느 부서를 선택할 것이냐, 기업법무 할 거냐, 송무할 거냐, 공정거래팀 갈 거냐, 본인의 전문성을 고르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처럼 사내 변호사님들은 어떤 산업에 있는 회사에 들어갈 것이냐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관심이 많은 데면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거는, 사내 변호사가 한번 들어가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쭉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같은 산업계 내에서 내가 이직할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조금은 법무 수요가 많은, 내가 이직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은 그런 산업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사실 우리 변호사들이 약한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숫자, IT 두 개 나오면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의 경영 실적 같은 거 잘 안 보세요.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스닥 상장부터 해서 코스피 상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경영 실적이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지난 3년간 정도의 경영 실적,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내 변호사 근무를 해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이 좋을 때 내부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 내부 분위기 정말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직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 좋은 데 가야지 오래 근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 실적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성장하는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회사인가,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회사인가. 영업이익은 아니어도 매출은 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뭐 나중에 사내 변호사를 조금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내 변호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반복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을 하거나 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사내 변호사한테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은 회사에 있음에도 계속 주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으면 또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오래 근무하면 그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실적, 성장성,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직문화. 결국 사람이 지내는 곳이 조직이고 그 조직문화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과도 사실은 관련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평적인 조직인지 수직적인 조직인지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아니면 일 중독자들만 모여있는지 아니면 워라밸을 중시하는지 이런 조직 문화가 사실은 개개에 근무하는 근로자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직 문화를 알아볼 수 있다면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할 때 법무에 대해서 도대체 이 조직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법무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지, 그리고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나를 공격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어려운 건 사실 굉장히 내부 정보라서 그 내부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으면 알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면접 전에는 이제 인사 담당자하고만 간단하게 연락을 할 수 있을 텐데 인사 담당자도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를 처음 뽑는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변호사 몇 명 있나요? 법무팀이 별도로 있나요? 법무팀장님이 변호사인가요? 이 정도의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도 당연히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정보라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신문기사나 아까 말씀드린 전자공시 시스템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부 지인 알아볼 수 있으면 좀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 준비가 많을수록 사실은 성공의 기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정도가 제가 사내 변호사님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드렸고요. 사실 이 내용은 꼭 신입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전연차 사내 변호사님들은 다 같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